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올겨울 1호 트레이드인 이학주 선수의 롯데행 관련 이야기, 그리고 현재 트레이드 시장 분위기와 추가 트레이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상이 들어가기에 앞서 1월 머니볼 영상이 잘 올라오지 않는다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정말 그 걱정 감사드리고요. 제가 1월 31일부터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장을 가게 되어서 이것저것 준비를 할 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다소 좀 소홀했는데요. 하지만 베이징에 가기 전까지 부지런히 영상을 올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와 삼성이 24일 오전 11시 트레이드를 발표합니다. 제 옆에 보시는 게 롯데의 보도자료고요. 내용은 이학주 선수의 영입입니다. 롯데는 이학주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2023년 신인 드래프트 3라운드 지명권과 사이드암 투수죠 최하늘 선수를 내줬습니다. 삼성도 같은 시각 같은 내용의 트레이드 사실을 취재진에게 알립니다. 그간 수많은 언론의 보도대로 이학주 선수는 트레이드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었죠. 이학주 선수 지난해 표면적으로는 부상이었지만 여러 이유로 팀 내 입지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올겨울 트레이드 시장에 매물로 내놓았는데요. 이런 이학주 선수에게 관심을 보인 구단이 많았습니다. 특히 롯데를 비롯해 서울 수도권의 한 구단 역시 이학주 선수의 트레이드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트레이드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 수도권 구단에선 현장에선 이학주 선수를 데려오고 싶어 했지만 화려한 스타일의 선수를 거부하는 단장이 이를 거부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여기에 삼성이 요구한 즉시 전력감 투수 카드를 맞춰줄 수 없기에 결국 트레이드 협상은 없던 일로 됐습니다. 그외 다른 구단도 이학주 선수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삼성 구단의 호가가 만만치 않아서 군침만 삼켰다고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삼성은 롯데와 협상 창구를 열어놓고 트레이드 카드를 맞춰봅니다. 큰 틀은 올해 신인 드래프트 상위 지명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인 지명권이 작년과는 좀 많이 달라졌죠. 올해 열리는 2023년 신인 드래프트에선 기존 1차 지명이 폐지되고 전국 지명으로 전환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올해 2라운드는 지난해 1라운드급, 또 올해 3라운드는 지난해 2라운드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에 보시는 일간스포츠 배중현 기자의 기사대로 롯데와 삼성은 이학주 신인 지명권이라는 큰 틀에서 대화를 나눴지만 라운드 순번을 놓고 이견이 컸습니다. 삼성은 2라운드, 롯데는 3라운드로 팽팽히 맞섰고 야구계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분위기가 쉽지 않은 쪽으로도 흘렀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감정 싸움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들렸는데요. 그러나 막판 협상에서 롯데가 사이드암 카드인 최하늘 선수를 포함한 3라운드 지명권을 넣으면서 전격 성사됐습니다. 트레이드 발표 뒤 성민규 단장의 설명, 지난주 협상이 다시 급물살을 탔고 오늘 최종적으로 트레이드가 성사됐다라고 성민규 단장은 설명을 했습니다. 삼성 구단은 이학주 선수에 대해 아쉬울 게 없습니다. 일단 이학주 선수를 뽑았을 때 2018년 9월의 삼성과 지금의 삼성은 유격수 뎁스에서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김지창과 강한울, 김호재, 오선진, 신인 이재현 선수 등 유격수 자원이 충분한데요. 물론 대형 유격수 자원은 없지만 팀 내 대체 자원이 충분하다는 점은 삼성이 이학주 선수를 내준 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학주 선수는 전체적인 면에서 팀과 궁합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양준혁 자선야구대회 참가권을 놓고 한바탕 소동이 일기도 했죠. 구단에서 결과적으로 연락을 안 한 것인데 이학주 선수가 좀 엄청난 비난을 받았었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삼성과 이학주는 더 멀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과 이학주 선수는 이적 전까지 연봉 협상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번 트레이드의 큰 틀은 신인 지명권 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하늘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삼성 유니폼을 입게 된 최하늘 선수 1군 기록은 2019년 2경기가 전부입니다. 삼성은 최하늘 선수가 포함된 것을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이드암 투수가 필요했다라고 했는데요. 실제 삼성은 올겨울 트레이드 시장에서 옆구리 투수 영입을 놓고 몇몇 구단과 이야기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삼성은 김대우 선수가 올해가 끝나고 FA 자격을 얻고 우규민 선수가 올해 의리 나이로 38살인 점을 등이 고려됐는데요.
최하늘 선수의 경우 당장 최하늘 선수를 1군 경기에 쓰겠다가 아닌 권호준 코치가 2군에 입고하니 권 코치가 1년 정도 잘 다듬으면 충분히 좋은 투수가 될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최하늘 선수가 1999년생 우리 나이로 24살 그리고 병역을 상무에서 해결했다는 점도 삼성의 큰 기대 요소입니다. 삼성은 최하늘 선수를 데려온 것에 상당히 현재 만족스러워하는 눈치입니다. 일단 롯데는 최근 2년간 주전 유격수로 뛴 마차도 선수와 결별하면서 유격수 자리에 공백이 생겼는데요. 이를 이학주 선수로 메울 수 있게 됐습니다. 이학주 선수는 건강하다면 3할 타율에 두 자릿수 홈런 그리고 견고한 수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송민규 단장은 이학주 선수도 스프링 캠프에서 경쟁을 해야 하고 이를 이겨내야 주전 유격수라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공은 이제 이학주 선수에게 넘어갔죠. 우여곡절 끝에 유니폼을 갈아입은 이학주 선수의 분발, 아니 반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롯데 이야기가 나온 김에 롯데가 이번엔 부족 포지션인 이학주 선수를 영입해 내야를 보강했지만 롯데가 이번 이적 시장에서 특히 트레이드에서 투수 쪽 보강에 포커스를 잔뜩 맞춰놓고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롯데 젊은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구장 역시 투수 친화 구장으로 바꿔 가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팀 페이롤을 크게 줄이고 있고 올겨울엔 돈을 쓰진 않았지만 내년엔 뭔가 큰 손으로 뛴다. 마운드 중심이 운영이 되려면 포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 재촉은 여러 정황상 올 시즌이 끝나고 풀리는 대형 FA 포수 영입하면 뭔가 딱 맞아 떨어지는 이런 느낌입니다. 메이저리그식으로 진짜 주도 면밀한 뭔가 노림수가 있는 최근에 성민규 단장의 행보인 것 같은데요. 그냥 문득 든 생각이었는데 물론 저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다른 구단들도 롯데가 뭔가 주도 면밀하게 움직이는 분위기다. 페이롤을 크게 줄인 롯데가 2022 시즌을 마친 뒤 다가올 겨울에는 진짜 큰 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잠했던 트레이드 시장에 이학주 선수의 트레이드가 기폭제가 될 수 있을까요? 현재 모든 구단들이 트레이드를 하고 싶어 한다가 팩트입니다. 그런데 물밑에서 엄청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성사 과정까지는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일단 총론에서 개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도권 A팀의 경우에는 넘치는 불펜 카드로 부족한 포지션을 보강하려고 했는데 의외의 변수가 생겼고 또 군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투수들을 고려해 현재 트레이드 시장에서 사실상 철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남는 투수 자원을 팔라는 요청을 여기저기에서 상당히 받고 있지만 지금 팀 기조는 선발이 가능한 많은 불펜 투수를 그냥 안고 가자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겨울 트레이드 시장에서 중심이 될 것이라는 B구단은 여전히 트레이드 시장에서 활발히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특급은 아니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외야 자원으로 이리저리 카드를 맞춰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구단은 C구단과의 트레이드설이 한바탕 홍역을 치렀는데요. C구단과의 이 트레이드는 협상은 중단이 됐지만 여전히 완전히 깨진 것은 아닌 불씨가 남아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언급된 선수는 트레이드가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대상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을 보니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구단이 C구단뿐만 아니라 여러 구단과 협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빠르면 스프링 캠프가 진행되기 전 늦어도 스프링 캠프 기간 동안에는 적어도 한 건 이상의 트레이드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지방 D구단도 트레이드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했는데요. 생각보다 제시받은 카드가 별로라서 현재로선 트레이드가 쉽지 않다는 게 제가 직접 만난 D구단 단장의 설명이었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2구단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의외로 받아들였는데요. 카드만 맞는다면 트레이드로 전력 보강을 하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서울 수도권의 F구단 역시 트레이드 카드를 맞춰보고 싶은데 연락이 한 건도 없어서 아쉽다라고 했는데 진짜 한 건도 없었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이 구단 역시 기회가 된다면 트레이드를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투수 쪽 보강을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팀 이름은 안 밝혔지만 대충 수가 읽히는 A, B, C, D, E, F 구단이죠. 알파벳 놀이를 좀 해봤습니다. 그냥 이름을 확까지 그러냐 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게 기자 입장 그리고 최근 제 입지가 살짝 좀 달라져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현재 많은 구단들이 트레이드를 위해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트레이드 시장에서 가장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구단 등에서 후속 트레이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제 요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학주 선수의 이적 과정부터 배경 등을 살펴봤고요. 현재 트레이드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트레이드는 정말 예측이 힘듭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이 방송을 찍고 바로 다음날 트레이드가 발표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러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